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드디어 국내 최초로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차이기 때문에 굳이 뭐하러 설명할 또 필요가 있나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또 어디가 달라졌는지, 게다가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1.6 하이브리드 4륜구동 풀옵션이에요. 옵션 다 들어갔어요. 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기 모터가 출력이 올랐잖아요. 원래 44.2kWh의 전기 모터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47.7kWh의 전기 모터로 출력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 모터도 또 출력도 업그레이드 돼서 분명히 연비와 출력,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단순히 그냥 외관이랑 실내 디자인 이렇게 바뀐 것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또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주행감도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높아진 전기 출력에 과연 주행의 퍼포먼스는 얼마나 달라졌고 연비는 과연 얼마나 나올지 여러분들께 최초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일단 가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아 자동차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고급화 전략이라고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연식 변경하고 기존에 낮았던 트림들 삭제하고 윗등급 올리고 기본으로 이제 LED 헤드램프 집어넣어주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나 막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좀 없었거든요. 요게 고급화 전략으로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소렌토도 원래 트렌디 트림이 아예 삭제가 됐어요. 예전에도 이전 모델도 인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본 법인차, 렌트카 정도만 출고가 됐고 개인 고객들은 거의 1.6 하이브리드 풀옵션 아니면 시그니처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트렌디 삭제하고 프레스티부터 시작을 합니다. 프레스티지가 세제 혜택을 적용한 가격이요 3,786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56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꽤 많아요. 일단 LED 헤드램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런 옵션들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있죠. 게다가 뭐 샤크 안테나 이런 것들도 원래는 이제 없었던 거 기본으로 또 이제 들어가고 에어백도 원래 기존에 8개에서 10개로 늘어납니다. 측면 사이드 에어백이 또 추가가 됐죠. 애프터블로우 요것도 추가가 됩니다. 이 하이패스도 그랜저에 적용됐었던 것들 다 소렌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차는 풀옵션이에요. 시그니처 4륜구동 풀옵션. 처음 시작 가격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은 가격으로 4,366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시그니처 등급 되면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할 게 없어요. 게다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시그니처에 추가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퀀셜 방향지시 등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룸밀러 산타페에 들어간 거 있죠? 그것도 추가가 되고요. 원래 이 전동 스티어링 휠이 안 들어갔었어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전동 스티어링 휠이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후진 가이드 램프, 이거 보통 제네시스나 좀 최상위 모델들에만 들어갔었는데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도 후진 가이드 램프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 풀옵션이거든요. 5,412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살만한 차들 중에 가성비,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이런 걸 생각한다면 대안이 없어요. 5천만 원에 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1.6 하부 대안할 수 있는 차가 뭐가 있겠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차죠. 자, 이번에 전기 모터가 좀 더 커졌죠? 47.7kWh 전기 모터가 들어가면서 조금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0.5 정도 연비가 좋아져서 리터당 15.7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근데 요거 2륜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온 모델은 4륜이니까 4륜 구동을 과연 실제로 주행했을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기 모터가 커졌기 때문에 연비가 좀 좋아졌다라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 모터 합산 엔진 마력이 이제 1.6이 180마력, 그리고 전기 모터가 55마력해서 235마력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근데 산타페나 소렌토 하부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연비가 실연비가 훨씬 잘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패밀리카라든지 정말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소렌토 달라진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 이런 좀 포인트들 달라진 것들, 뭐 엠블럼,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요 좀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정신없는 곳이 아니라 야외에서 딱 보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은 무빙턴 시그널, 요게 이제 시그니처 등급에만 이게 들어갑니다. 요거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에는
적용 안 돼요. 이런 좀 차이점들이 있고, 또 후면부 달라진 부분들은 살짝 여기 지금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이 중간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쪽 디테일과 마찬가지로 한결 깔끔해졌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측면에 있었던 가니쉬가 사라져서 좀 더 심플한 느낌을 좀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디지털 룸밀러와 빌트인 캠 있고, 요게 이제 후방 카메라예요. 조금 아쉬운 게 트렁크 여는 버튼이 보통 이제 위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소렌토는 아직도 여기 밑에 있네요.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이 조금 작지만 이 3열을 또 이렇게 접으면 트렁크 공간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덮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얘네 조금 작죠. 근데 여기 이제 배터리가 이쪽 뒤에 있어서 일반 모델 대비 수납 공간, 히든 수납 공간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소렌토를 보면 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기본기라 그러잖아요. 작은 부분에 대한 마감들을 정말 잘 신경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소렌토의 그 레터링도 이번에 좀 바뀐 거고, 기아 엠블럼, 그리고 이 트렁크 열고 닫는 요 버튼 주위에 있는 요 몰딩의 마감, 이런 것들도 신경 써가지고 깔끔하게 해놓는 거예요. 요 끝에도 이렇게 마감을 해놨고, 또 게다가 이런 부분들, 딱 문을 열었을 때 소렌토 레터링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안쪽에 요 무늬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도어 손잡이 이쪽에 있는 무늬와 연결을 해놨잖아요. 이런 작은 디테일도 저는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소렌토가 좋은 이유가 이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이 소렌토가 썬루프 있고 없고 차이로 중고차 가격부터 인기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썬루프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 만한 차이가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개방감도 좋고 공간도 나쁘지가 않고요. 등받이 각도도 이런 식으로 꽤 많이 눕혀지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탈 수도 있고요. 3열에 사람이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터치로 시트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소켓 주머니도 있고요. 차이점이 여기 220V가 2열에 있어요. 근데 여기 또 급나는 게, 팰리세이드나 다른 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돌아가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소렌토는 그냥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요 정도 차이가 있고, 송풍구 위치, C타입 단자가 이렇게 시트에 달려 있고, 포켓 주머니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작은 디테일이거든요. 하나로 되어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쪽에 크게 있고 바깥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다. 컵홀더 위치는 여기 있고, 버튼, LED 등 또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3열 공간은 막 엄청 넓지는 않지만 공간이 그렇게 좁지도 또 않아요. 등받이 각도도 나쁘지 않고요. 어린 아이들은 타고 다닐만 하지만 성인 남성이 타기엔 좀 좁기는 해요. 그래도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유리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도 있지만 에어컨 송풍구 조절 레버가 들어가 있고요. 2열도 만약에 내가 답답하다 그럼 이거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풀 폴딩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큰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바뀐 부분들도 꽤 많아요. 일단은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문 인식, 키 디자인, 너무 깔끔해졌어요. 그러니까 워낙 기존의 소렌토가 잘 나왔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부분 변화만 줬는데도 차가 한결 더 완성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많은 시승차를 받고 타보지만 이번 소렌토 딱 도착하자마자 다 같이 한결같이 한 소리, 한 목소리로 얘기한 게 갖고 싶다. 진짜로 저희 시승차 와도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살 수가 없어요. 대기가 무슨 1년 넘게 대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바뀌었나? 좀 해상도라든지 이게 바뀌었나 싶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새롭게 들어가 있는 이 UI가 정말 탐이 납니다. 저도 지금 카니발 기아 오너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UI EV9 탈 때 와, 깔끔하다, 이거 부럽다 했는데 소렌토에 적용됐고, 이 투톤 핸들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좀 여유가 생겼죠. 좀 넓어졌죠. 이 터치 공조가 이런 식으로 능동형으로 바뀌어서 엔터테인먼트랑 송풍구가 같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한결 심플해졌습니다. K8 때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좀 적용했을 때 적응이 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막상 또 적응되니까 이게 한결 더 깔끔합니다. 왜냐면 이거 온도를 그냥 전 23도에 보통 맞춰놓거든요. 23도에 맞춰놓고 오토로 돌리고 안 건드려요. 그러면은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자동으로 맞추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통풍 열선 시트 다 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위에 달려 있어서 따로 조작하는 것도 한결 깔끔하죠. 만약에 터치 버튼으로 여기다 넣었으면 불편했어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터치 디스플레이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운전자가 많이 사용하는 이 버튼들은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굳이 안 찾아야 되고 그냥 한 번에 눌려야 되고, 뭐 비상 스위치 같은 경우 딱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열선 통풍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버튼들은 따로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 이렇게 빼놓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터치 공조기 안에 집어넣는 것보다 말이죠.
송풍구 디자인도 디스플레이가 일자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깔끔하게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앰비언트도 부드럽게 들어가 있고 말이죠. 크롬 몰딩의 라인들도 너무 심플해서 이뻐요.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 엄청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런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포인트들이 되게 조화롭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예쁘다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송풍기에 또 들어있는 이 3.9 방향제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방향제 화려한 것보다는 이렇게 심플한 이 방향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 생각이 듭니다. 방향제는 우파몰에서 구매하시는 게 최저가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다. 자, 주행을 한번 해볼 텐데 전 이거에서 놀랐어요. 이 기어 조절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감도, 이 느낌, 이것도 지금 변동됐어요. 그리고 후진했을 때 진동이 하나 또 옵니다. 내가 후진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걸 나눠주는 거죠. 이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기어 차들 많거든요. 근데 수입차들 중에 이 기어를 막 바꾸는데 이게 드라이브인지 후진인지 어디 들어가는지 헷갈려하는 차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쉽게 돌아가니까. 근데 이 지금 소렌토는요, 이전보다도 한결 더 묵직해졌고 후진으로 들어갔을 때 손끝에 여기 미세한 진동을 통해서 지금 후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 드라이브에서 후진으로 바꾸게 되면 사이드 미러와 여기 디지털 루미도 보면은 내 밑으로 내려가요. 자, 후진으로 하면은 사이드 미러 내려가죠. 그리고 디지털 루밀러도 이렇게 후진하면 내려갑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산타페도 그렇고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터치가 작동 안 돼가지고 조절해야 되는 거, 이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과연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주행감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얼마나 부드러워졌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소렌토 그리고 레그레스트도 또 들어가 있고 릴렉션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편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을 만한 것들은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시트가 이 허리를 딱 잡아주는 이 느낌이 되게 많이 꽉 잡아주네요. 따로 이 모드 바꿨을 때는 이게 지금 변환되는 게 없거든요. 파워, 그 다음에 차지, 에코 모드,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의 출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나와 있게 만들어주고, 스포츠 모드는 이 전기 모터가 단순히 연비 효율이 아니라 좀 더 파워풀한 주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이브리드 차 시승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가끔 하는데, 단순히 연비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와 이게 결합이 된 하이브리드를 타면 스포츠 모드에서도 주행이 되게 컴팩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독일 3사 차들 보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막 집어넣잖아요. 그 이유가 연비의 효율성과 저속과 중후반에 이 밀어주는 이 힘들이 고출력 차들은 상관없지만 약간 효율성을 따지는 차들은 이 초반 움직임이라든지 중후반에 밀어주는 이런 재가속했을 때 그 가속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배기량이라든지 출력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수가 없잖아요. 배기량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초반 움직임에 너무 또 스포티하고 또 타이트하게 세팅을 하면 중후반에 밀어주는 힘이 또 이제 너무 또 허당되기 때문에 그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골고루 이렇게 분산을 시켜요. 근데 골고루의 밸런스에 추가를 하기 위해 48V를 좀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47.7kWh 전기 모터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추가가 되면서 스포츠 모드에서의 음닥성 역시도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저는 연비만 위해서 타지 말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포티한 주행도 꽤 재밌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움직임 때문이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되면서 과연 어떠한 움직임을 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완전 새 차예요. 54km밖에 안 탄 신차를 지금 타고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되게 많이 조용해졌다. 연식 변경 됐을 때, 페이스리프트가 됐을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상품성이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부터 피드백 들어왔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 이렇게 풍절음, 노면솜 올라오는 거, 악셀 브레이크 밟았을 때 너무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이 느낌들 잡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 돈이 써야 돼요. 돈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연식 변경되면은 뭐 예를 들어 옵션으로 추가해 됐었던 뭐 터치 공조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통풍 시트가 원래 추가였었는데 기본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요 안에 숨겨져 있는 로직이나 이런 세팅도 있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연식 변경하면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연식 변경 된 모델과 안 된 모델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진짜 커요. 제가 이거를 체감으로 느끼는 게, 제가 연식 변경되기 전 모델인 S클래스를 타고 있고 연식 변경된 S클래스를 딱 타보면 두 차의 성향이 완전 다른 차입니다. 그 정도로 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도 처음에 딱 탔을 때 이게 차이가 많이 있을까 요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하지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차가. 이전 소렌토도 너무 좋았는데 이전 소렌토보다도 한결 더 간결해진 움직임과 이 악셀과 브레이크 밟으면은 이 느낌이 전달이 되거든요. 더 부드러워진 로직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의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 모터가 구동이 됐을 때, 엔진만 구동이 됐을 때 같이 움직였을 때 그 이질감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기 모터가 구동이 되고 있구나, 엔진만 구동되고 있고, 이런 느낌이 들면은 짧게 타면 상관없지만 오래 타면은 이 이질감이 좀 커요. 지금 이 1.6 하이브리드 지금 소렌토 페리 타면서 느낀 건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는지 하이브리드 뭐든지 아니면은 지금 가솔린만 쓰는지 엔진만 쓰는지 이 구분이 안 느껴져요. 진짜 하나의 그냥 뭔가 구동축이, 구동체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없습니다. 47.7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1.6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1.6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이질감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얘 탔다가 이전에 1.6 하이브리드 초창기 모델 타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악셀 밟을 때 웅 하는 이 느낌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부드럽게 나요. 그리고 이 시동을 껐다 켰을 때 나오는 이런 포인트들, 기존에도 이 소렌토 승차감, 딱 소렌토 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산타페와 소렌토를 비교를 하면은 소렌토가 훨씬 더 탄탄하고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좀 맞을 거거든요. 하지만 롤이 거의 없어요. 막 좌우로 흔들리는 거 없이 딱 잡아주는 이런 느낌은 소렌토가 좀 더 좋습니다. 산타페는 부드러운 세팅을 하면서도 잡아주기 위해서 좀 탄탄한 느낌을 좀 번갈아 가면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런 요점들, 포인트들이 다 같이 있어요. 하지만 소렌토는 산타페보다는 편하지 않아요. 좀 더 단단하긴 한데 하나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 롤도 거의 없고, 특히 2열에서 멀미 하나도 안 나요. 자, 그리고 소렌토랑 산타페를 최대한 비교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조만간 이 두 대 비교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두 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소렌토가 기존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요걸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풀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막 이걸 다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큰 돈이 들이지 않고 최대한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졌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이 주행에 대한 이 세팅값, 요거를 되게 탄탄하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쫀득쫀득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면의 충격을 전달을 해주긴 하지만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꽉 차를 잡아주고, 나름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승차감을 좀 놓아준다, 이런 표현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드네요. 자, 근데 선바이저도 다 지금 스웨이드로 마감되어 있죠. 위쪽 라인 루프도 스웨이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또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고, LED 등 터치. 근데 아쉬운 거는 도대체 이건 왜 할로겐으로 했나, 이거 왜 그렇게 버튼인가. 그냥 이 선바이저에 유리 달려가지고 이거 열었을 때 자동으로 이제 LED 등이 들어오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소렌토도 이제 5천만이 넘어요. 5,400이 5,400. 비싼 금액인데 이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반자율 주행 HD2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또 써볼게요. 과연 어떤 느낌으로 어떤 주행이 좀 되는지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냐면, 헤드업에 지금 이 좌우선에 불빛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차선을 지금 인식을 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그 좌우에 불빛이 꺼지면은 아직 이 차선을 지금 차가 인식을 안 했다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헤드업이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핸들을 안 잡으면 꺼진다가 중간에 핸들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을 내가 지금 잡고 조작을 하고 있는 것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알려주고요. 그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앞차와의 거리를 이 센서가 인식을 해서 그 거리까지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앞차의 인식 거리도 지금 센서를 통해서 알려주고요. 이 하이브리드도 회생제동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통해서 충전을 해줘야 돼요. 지금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주행했을 때 그런 운동 에너지가 이 전기차 충전을 해주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회생제동이 초기형 하이브리드를 타면 약간 되게 이질감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회생제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은, 야, 전기차도 하이브리드 본받아가지고 이런 좀 회생제동을 좀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강도의 차이예요. 전기차는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생제동이 조금 더 많은 힘을 주는 거고, 반대로 하이브리드는 굳이 그렇게까지 회생제동에 힘을 안 줘도 이 전기차 배터리가 금방 또 차기 때문에 요 세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이질감도 확실히 많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지금 현대기아가 계속 잘 만들어내면서 이런 데이터 값이
하이브리드 기술에도 이런 회생제동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진짜 회생제동 지금 굉장히 이질감 없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진짜 옛날 1.6 하이브리드 초창기랑 번갈아서 그냥 고객들이 시승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똑같은 차도 그리고 똑같은 엔진이라도 이렇게 연식이 바뀌면서 완성도가 높아지면 이렇게까지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체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내연기관은 그냥 딱 악셀 떼고 이러면은 이 엔진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느낌이 그냥 탁 놓고 그냥 부드럽게 쭉 그냥 놓는 듯한 느낌이면, 하이브리드는 이 악셀 딱 떼도 네 바퀴에 살짝 뭔가 이렇게 잠겨있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이 회생제동 하니까 이거가 설명해 드려야겠다. 지금 보면 이 레버가 있죠. 패들 시프트. 요거 딱 보면은 뭔가 그 변속에 대한 패들 시프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 회생제동 연결할 수 있는 이 회생제동 레버입니다. 3단계, 2단계, 1단계 끄고. 아까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 포인트들은 회생제동을 아예 껐을 때의 느낌이고, 회생제동을 아예 켜도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3단계이지만 어때요, 느낌? 되게 많이 부드럽죠. 이런 것들은 이전 페이스리프트와 거의 그냥 다른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 저도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봤을 때 느낌은 그냥 외관 실내만 바뀌었구나 요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이거는 외관 실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주행에 대한 느낌도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 줄 몰랐다. 특히나 이질감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완성형에 가깝다라는 느낌도 조금 듭니다. 물론 이 지금 달라진 포인트를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앞차와의 거리나 이런 회생제동에 대한 이 느낌을 앞에 센서가 통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오토로 돌리면은 이 회생제동 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이 오토둠은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지금 멀리 차가 떨어져 있잖아. 지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이때 악셀 떼면은 조금 회생제동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좀 가까운 상태에서 악셀을 떼면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지금 브레이크 안 밟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멈추는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회생제동을 걸어줘요. 이거 그냥 오토 돌리면 돼요. 이렇게. 진짜 차가 이제는 거의 다 알아서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악셀 떼도 계속 굴러가잖아요. 자,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가 이 회생제동 조절하는 거는 에코와 스마트 이렇게 조절이고, 이게 만약에 스포츠로 바꾸면요, 이 기어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1단, 2단 기어로 바뀝니다. 이렇게 플러스 그냥 계속 누르면은 아예 꺼지고, 마이너스 누르면은 회생제동 3단계. 이거 만약에 오토 돌리고 싶으면 이 플러스 꾹 누르면 오토로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조작법 이제 하이브리드 사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건데, 이거 156만 원 인상됐거든요. 189만 원 이제 2.5고, 하이브리드가 156만 원 정도 이제 가장 낮은 트림이 이제 인상이 됐고, 이제 시그니처가 160 정도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간 것만큼,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좀 저 새끼 뭐 돈 많아가지고 뭐 이 인상폭이 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말을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들어간 것보다 적용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주행에 대한 이 퍼포먼스 변화, 이런 부드러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에 모델도 정말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야, 여기서 또 좋아질 수가 있어? 왜냐면 1.6 하이브리드의 그런 전체적인 주행에 대한 느낌도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금 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를 딱 타고 느낀 건, 야, 더 좋아졌다. 진짜 더 좋아졌다. 차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서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1.6 하이브리드 풀옵션 4륜 구동 모델을 한번 시승해 봤습니다. 아마 2륜 구동과 4륜 구동의 퍼포먼스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4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행감이 조금 더 부드럽긴 하거든요. 2륜과 4륜의 연비 차이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걸 굳이 하나 찾는다 그러면은 18인치 휠, 이게 조금 요즘에는 막 19인치, 20인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산타페도 그렇고, 그렇게 좀 인치가 조금 작은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 감아줄 만한 느낌이다. 그래도 연비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눈 감아줄 만한 부분이죠. 요거 그냥 일반 2.5나 디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1인치 더 큽니다. 그리고 산타페는 디젤 단종됐지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 나와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려놓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얼마나 달라졌는지 요거를 조금 한번 비교해 드렸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연비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좀 테스트 구간이 좀 짧아서 제대로 정말 비교는 못 하긴 했지만 리터당 그래도 한 12, 13 정도는 나와주는 것 같고 도심에서는 지금 너무 짧은 데를 했나 한 5, 6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아마 잘못 나오지 않았나. 이 정도면은 페이스리프트를 안 살 이유가 없는데? 디자인에 대한 취향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전 모델 사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로직이나 지금 보면은 커브드 디스플레이 옵션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만 감안을 한다면 사실 페이스리프트 된 소렌토로 안 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산타페도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소렌토를 또 타보니까 또 소렌토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다음 편은 소렌토 산타페를 2대 빅매치 정면 승부 저희가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